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디지털 ID! 인류를 쌀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디지털 ID!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디지털 ID! 프로그래밍 가능한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디지털 ID!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ID 반대한다. 디지털 ID!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ID 반대한다. 디지털 ID!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디지털 ID!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우리는 CBDC 반대, 디지털 ID 반대, 15분 도시 반대, 그레이트 리셋 반대 집회입니다. 오늘은 201회차 집회입니다. 오랫동안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직도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깨어난 사람들은 행동을 해야겠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숨어 있거나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무언가 도망칠 그럴 방법을 만들어내도 디지털 통제 사회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다. 모두 사느냐 모두 죽느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고 우리와 같이 저항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저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그들의 의제는 자연스럽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수가 깨어나서 저항하면은 그들의 의제는 중단된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한국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은 글로벌 의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깨어난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끝났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국은 1년 더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가 다 끝났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한국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소수지만 한국이 모두 저항 안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항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 5천만 분의 10, 5천만 분의 20, 자 10명, 20명, 많아봤자 30명 이 인원이 그들의 의지에 맞서 싸웠습니다. 사실 숫자가 많으면 좋죠.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은 소수지만 우리는 다수다. 자, 이것이 사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우리의 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죠. 다수가 깨어 있어야 우리가 다수가 되겠죠. 나머지 다수가 깨어 있지 못하고 그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그런 명령에 복종하면은 당연히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깨어나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집회를 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을 신경 쓰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직업상 눈치를 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백신 패스 때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와서 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어떤 피해가 오거나 불이익이 오게 됐을 시에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불이익이나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면은 백신 패스 때처럼 막을 수 있을까? 안 된다. 왜냐? 그때랑 다르다.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이 디지털 통제사회는 디지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이 지폐는 아날로그입니다. 이 아날로그로 디지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온 이후에는 지폐가 사라집니다. 지폐라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 됩니다. 아날로그나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오는 이 오프라인에서의 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지털 하에서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글을 올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죠? 뭐 조회수 100만 찍고 1000만 찍으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검열됩니다. 자동적으로 AI가 검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저항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 그것이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뭐 집회 때마다 해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항하는 것은 이 아날로그 세상이 남아있는, 자, 그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에서는 원천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이 CBDC라는 것, 이 CBDC라고 딱 얘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CBDC는 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것의 약자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자, 근데 우리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 자, 그것을 하나의 큰 집합으로, 그것을 전체의 범주로 보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범주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를 반대합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 자, 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제 CBDC를 대문에 건 건데, 정확하게 말해서 CBDC보다 더 큰 범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 자,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CBDC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이제 CBDC의 위험성을 아시는 분들이 CBDC를 막 반대를 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뭐 한강 프로젝트 막 한다고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CBDC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사그라들었죠. 자, 이들은 엘리트입니다. 실제로 엘리트입니다. 똑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CBDC는 정부에서 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둘 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를 우리는 반대하고 있다고 했죠. 큰 범주에서. 자, CBDC가 거기 포함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뭐 달러를 기반으로 한 USDT, 테더나 USDC, 서클 모두 포함입니다. 자, 그것들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다. 그래서 CBDC가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좋아하고,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민간 은행이나 민간 기업에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정부의 통제와 상관없다. 그거는 자유로울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간 공공 파트너십,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재명 정부에서도 쓰이고 뭐 그 전부터 쓰였습니다. 근데 민간 공공 합작, 민간 공공 뭐 어쩌고저쩌고, 자, 민간 공공을 자꾸 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원래 이 공기업에서 하는, 내지는 어떤 관료들이 하는, 정부에서 하는, 자, 이런 것들이 공공 프로젝트죠. 자, 공공에서 하는, 자, 이것들과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은 완전하게 결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정부의 관료들이나 뭐 아니면 정치인이나, 자, 이런 자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자, 국민의 대리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을 질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자, 그리고 민간기업은 자신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른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뭔가 일에 진척이 안 되거나, 국민들의 세금만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큰 어떤 프로젝트, 예를 들면 AI 같은 거,
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민간 기업을 슬쩍 끌고 오는 것이죠. 이런 공공기업의 일에. 그것이 민간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것의 위험성이 무엇이냐? 민간 기업의 어떤 이윤이나 그들이 원하는 어떤 사회의 모습을 이 정부의 정책에 투영할 수 있다. 자,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그 단어가 만약에 뉴스에서 나오면은 여러분들 유심히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이랑 공공이 합쳐서 하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간 기업의 어떤 기술,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죠. 실제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그 카카오톡 내에 보면은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하는 기능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요새는 뭐 SNS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디지털 아이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자지갑, 여러분들의 보험, 세금, 의료 정보,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모든 데이터가 연결돼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 자, 이것이 디지털 아이디의 본질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디지털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모바일 신분증 딱 달랑 그거 하나 우리가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신분증 만들던 말던 하십시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디지털화 되는 것, 모든 것이 디지털화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는 것. 자,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까지, 유전자 정보까지, 여러분들의 안면인식 정보, 홍채 정보, 여러분들의 디지털 계좌 정보, 여러분들의 세금, 여러분들의 각종 성격형, 요새는 MBTI도 많이 하죠. 자,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데이터가 돼서 디지털 상으로 연동됩니다. 자, 이것이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있죠.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스마트 시티 그 안에는 지금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스마트 가로등이 있습니다. 물론 완성형은 아닌데 스마트 가로등에 뭐가 있느냐? 지능형 CCTV가 들어갑니다. 지능형 CCTV는 여러분들의 안면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거기서 음성 인식이 가능합니다. 음성 인식, 그것은 이들은 소음이 높으면은 그것을 규제하겠다면서 음성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아닙니다. 나중에는 AI가 이 음성 인식에서 하는 말들을 다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누군가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욕했다. 바로 필터링하고 그 사람의 음성 인식해서 누구인지 바로 실시간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벌금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것이 스마트 시티 내에 들어갈 기술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스마트 가로등 생기고 있죠.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커다란 전광판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카메라가 바로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에 의해서. 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차에 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 보호해야겠죠, 당연히. 자, 명분이 없이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명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예방하겠다고 백신 맞힌 거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백신 맞히면 사람들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명분을 보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실제로 하려는 그 목표를 보라는 것이죠. 명분은 항상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만 그것은 백신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를 예방하겠다는 건 거짓말이죠. 뭐 어찌됐든 그런 명분을 내세워야 대중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중 통제 기술인데 어찌됐든 자, 계속해서 범죄나 마약이나 자, 이런 것들 요새 많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은 대중들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안을 찬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이 막 언론에 부추기면은 만식이 범인지 뭔지, 자, 그런 거를 사람들은 여론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특정 의제를 선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 자, 그것이 이 엘리트 집단이 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이 디지털 아이디, 자, 그것은 모든 것과 연결된다.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를 정부만 볼까요, 여러분? 민간에서도 봅니다. 왜냐면은 민간과 합작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 예를 들어 뭐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국계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구글이나 뭐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런 기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자, 그리고 수집하는 데서 그칠까? 아니죠. 추적, 감시, 통제, 자,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새 전 세계적으로 생체 인식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이디 도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갑자기. 자, 왜 그럴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은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의 뒤에 있습니다. 실제로 마크롱 같은 자,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 같은 자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아무런 정치적인 업적이 없는 사람이죠. 나이도 젊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죠. 근데 그 사람은 로스차일드 은행가 출신입니다. 자,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계경제 포럼의 영 글로벌 리더로 어렸을 때부터 키워집니다. 실제로 세계경제 포럼의 영 글로벌 리더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전 총리였던 트루도 있죠. 트루도. 그 사람도 영 글로벌 리더 출신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어떤 꼭두각시들을 키워서 나중에 어떤 정부의 요직에 앉힙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보지 않는 것일 뿐. 자, 그래서 금융재벌이 뭐가 힘이 있냐? 금융가가 뭔 힘이 있냐? 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자, 뱅가드, 블랙록, 자,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야후 파이낸스라는 데 들어가서 전 세계 유수의 가장 돈이 많은 기업들, 뭐 코카콜라가 돼도 좋고 구글이 돼도 좋고 뭐 삼성이 돼도 좋고 전 세계의 그런 주식이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검색해서 그 홀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주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위, 2위, 3위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스트릿. 자,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마음 좌지우지하는 것들, 자, 그들은 바로 이런 금융가들, 은행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금융가와 은행가 시대에서 테크노, 빅테크 기업가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은행가와 금융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왜 사라집니까? 현금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현금이 사라지고 화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데서 멈추지 않고 돈 자체가 사라진다. 사실 AI가 완전하게 장악하는 세상에서 돈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노동력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는 돈을 가진 자가 가장 파워가 센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자, 그리고 데이터를 가진 자가 가장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이나, 자, 이런 거대 기술 관료들이 앞으로는 뭐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뭐 록펠러나 JP 모건, 자, 이런 투자운용사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한 통속일 것입니다. 뒤로 연동이 돼 있겠죠. 연결이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나 아니면은 요새 막 뜨고 있는 오픈 AI 같은 기업, 자, 그 뒤에 투자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성공을 한 그 뒤에 배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블랙론 같은 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로스차일드나 록펠러 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대는 금융과 은행가의 시대에서 이 기업 기술 관료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몇 달 전이죠. 이 기술 관료들을 한 번에 모아서 어떤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빌 게이츠도 있고, 뭐 구글의 CEO 와 있고, 마크 주커버그 와 있고, 그렇죠? 자, 세상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럼 알아야겠죠. 뭐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여러분들 큰일 날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시라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것을 왜 일으켰고 백신을 왜 맞췄는지 이거 모르면은 백신 먹고 죽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부모님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막 하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면, 내가 정보를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 나도 백신 안 맞을 것이고 부모님이든 자식한테 백신 안 맞췄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정보를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알고 모르는 것 여러분들 몰라도 돼. 나 그냥 언론이 얘기하는 것만 믿을 거야. KBS에서 말해야지 믿을 거야. JTBC가 말하면 믿을 거야. MBC가 말하면 믿을 거야. 연합뉴스가 말해야 믿을 거야. 주류 언론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뉴스를 씁니까?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자, 이 주류 언론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기업가들의 광고 후원. 자, 이것이 가장 큰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KBS의 가장 엄청난 후원가라면 백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겠습니까? 백신은 오히려 안전하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자,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주류 언론을 믿어야 됩니까? 자, 이런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 같은 것은 주류 언론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그들은 기업 언론이다, 기업 언론. 주류 언론은 외국에선 그래서 미디어 코퍼레이션 얘기합니다. 미디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미디어 코퍼레이션, 기업 언론입니다. 언론 자체가 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후원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레이션이나 이런 군산 업체에서 후원을 한다, 주류 언론에. 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 전쟁, 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내러티브를 가져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자, 이 전쟁이 초기에 평화적으로 종식되면 안 되고 계속돼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류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군산 복합체에 어떤 후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뉴스를 내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해야겠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고, 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침공을 하고 이런 러시아를 악마화해야겠죠. 자, 그래야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군산 복합체가 무기를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토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는 뉴스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 3년 동안, 3년, 4년 동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야지 무기를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죠. 백신을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백신이 안전하다고 얘기하겠죠. 계속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제약회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자, 군산 복합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상상도 못합니다. 자, 물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모르면은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 알면 됩니다. 알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른 채로 있으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백신 예로 들었죠. 물론 백신 맞고 모두 다 죽은 건 아니겠지만 아프거나 죽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 만약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 전에 이런 정보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피할 수 있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은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알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저항한다고 하면은 이들의 의제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들이 하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에 적용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 아까 예로 들었는데, 스마트 시티는 단순하게 스마트 가로등에서 안면 인식을 하고 음성 인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자,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하나의 로케이션, 지역 개념입니다. 왜냐면은 15분, 그쵸, 15분 도시라는 개념도 들어가지만 이 어떤 구역으로 나눕니다. 구역으로.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만 무언가 활동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지오펜싱이라는 기술입니다. 지오펜싱. 자, 이 지오펜싱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홍보하냐, 이들이. 자, 만약에 어떤 구역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송수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상점들이 이것을 홍보할 때 쓸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내 가게, 나의 상점을 홍보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홍보합니다. 그 지오펜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오펜싱은 뭐냐? 디지털 상에서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 바깥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비슷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실험했던 게 바로 소비쿠폰. 서울에서 소비쿠폰 받은 거 광명 가서 쓸 수 있습니까? 부산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게? 자, 지오펜싱 기술입니다. 어떤 권역을 넘어가면은 스마트 계약이 안 되도록, 자, 그렇게 세팅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야 할 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 자, 여기에 똑같이 도입되고, 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거는, 이 지오펜싱은 여러분들 좀 최신 자동차 타고 계시는 분들은 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지오펜싱은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은 차가 멈추게 됩니다. 이 스마트카는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15분 도시 바깥에 나가서 부모님 만나러 갔더니만 차가 멈춰버린다. 기름을 넣으려고 갔더니만은 내가 지역을 벗어나니까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수도 없다. 카드가 결제가 안 된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오펜싱의 개념이고, 자, 이것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바로 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됩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검색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있는 기술이고, 실제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스마트라는 것은 똑똑한 이런 약자가 아니죠. 스마트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술, 그게 다름 아닌 것이고,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사람들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가둬버리고,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거의 중독돼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것을 보고서 걸으면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보고 가고, 횡단보도 걸으면서도 보고 가고, 자,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 스마트폰 내에 이 소셜 엔지니어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뇌와 이 동기화가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내부에 반도체 칩이 사람들의 이 뇌파, 주파수와 동기화되도록 그렇게 소셜 엔지니어링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학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사람들을 디지털화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은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좀 지나면은 그것은 웨어러블 기기, 여러분들의 몸에 착용하는 형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웨어러블 기기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몸에 칩는 생체 칩 형태 내지는 나노봇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임상 시험 중에 있다. 뭐 코로나 백신도 사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 입장인데, 뭐 그것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문제이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집회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설을 계속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애님의 목소리 크니까 좀 너무 피하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대편까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이재명 구속 집회가 지나가서 제가 하는 말이 잘 안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뽑든 뭐 윤석열을 뽑든 누굴 뽑든 이 세상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들의 대통령들은요, 우리가 뽑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 뽑았죠? 이재명 아니고. 저는 투표를 아예 안 했습니다. 대선 투표를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를 뽑든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전 세계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은요, 글로벌리스트라는 그림자 정부 진짜 주인들이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하든 말든 글로벌리스트들이 정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 딥스테이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명령을 받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대통령들입니다. 대통령들은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 하인입니다. 하인. 연극 배우, 연기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구속에 열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념을 떠나서 초월해야 합니다. 좌파 우파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을 둘로 나눠서 분열시켜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뭔 짓을 하든 말든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뭔 짓을 하든 말든 좌파 우파가 싸우느라 정신없는 동안 뒤로 열심히 나쁜 짓을 하면 됩니다. 누가? 정치인들이. 그쵸? 정치인들은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봅니다. 가축으로 봅니다. 사육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이 하나 그냥 대충 던져주고 얘따 여기 먹어라 이러고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정치인도 단 한 명도 지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맞으셨던 그토록 간절히 초반에 원하셨던 백신 들여와라, 예방접종 하게 해달라,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백신을 맞춰가지고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백신을 맞춰서 죽였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 백신 맞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정말 더 많이 티가 나서 팍팍 죽어서 과반수가 죽었으면, 절반이 죽었으면 여러분이 좀 더 빨리 깨어났을 텐데 그렇게 절반까지 죽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나는 안 죽었으니까 코로나 백신 맞고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내 친구도 안 죽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깨어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서는요, 네오가 진실을 알고 진짜 세상으로 깨어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미안한데 가짜입니다. 가짜. 돈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쵸, 돈의 노예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정말 슬픈 그런 물질주의 세상입니다. 물질이 만능이죠, 그쵸.
뭐 에르메스 하면은 완전 껌뻑 죽고 사람들, 그쵸? 여러분, 근데요,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물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일 물질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요, 여러분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춰서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만들려고 이미 여러분에게 백신을 맞췄죠. 예방접종을 했죠. 그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독을 하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모든 것을 무소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내 거다 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전부 다 구독, 렌탈을 하랍니다. 빌리랍니다.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무소유의 삶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최소한으로라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글로벌리스트라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그 나쁜 세력들이, 악마죠, 악마 같은 세력들이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목숨이나 생명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칩을 박아서, 어디에 칩을 박아요? 머리에 칩을 박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죠. 머리에 칩 박는 거 뭐 성공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머리에 칩을 박아야지만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칩 박고 싶으신 분, 머리에 칩을 박는다. 난 자청해서 박겠다. 난 자청해서 머리에 칩을 박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는, 노예로 삼으려는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악마 정부, 악마 세력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난 노예로 살아도 상관없다.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명령에 따르면서 살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개인적인 PT를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개인 PT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PT를 해주시는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건강이나 운동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걸 다 터치하고 감시하고 추적하고 여러분을 심지어 컨트롤해서 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사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개인 PT라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다 컨트롤할게, 넌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러면 좋으십니까? 싫죠. 그건 뭡니까? 내 자유를 모두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그 PT 선생님한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그 짓을 누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그 악마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딥스테이트 정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거나 아니면은 백신을 맞춰서, 백신을 통해, 예방접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거나 아니면은 머리에 칩을 박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칩을 박는 순간 여러분은 조종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추적하고 통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이념 싸움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좌파 우파 이념 싸움 하는 걸 어려운 말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바이드, 나눈다, 엔드, 그리고 컨트롤한다 이거죠. 통제한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로 나뉘게 만들어서 일부러 싸움을 부추겨서 싸우게 만든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짓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정치인들이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하든 말든 좌파 우파 국민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우리를 구해주고 뭐 윤 어게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우리를 구해줍니까? 아무도 우리 구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들은 다 그냥 위에서 명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대장, 그런 거일 뿐입니다. 행동대장.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암살당합니다. 죽임당합니다. 누구한테? 그림자 정부한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려는 짓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를 전부 다 꿀꺽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캐나다까지 지금 미국의 주로 만들겠다, 하나의 주로 만들겠다. 뭐 파나마 운하도 꿀꺽, 여기저기 다 꿀꺽 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서 추구하려는 것이 뭐냐면,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악마 정부, 그림자 정부가 전 세계를 단 하나의 통합된 단일 정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 대륙을 10개로 나누고 나중엔 점점점 줄여서 단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 정부가 원하는 통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노동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 쿠팡이니 뭐 백화점이니 뭐 아니면 물류센터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메타 그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페이스북 그쪽이죠. 페이스북 CEO인데 메타에서도 지금 하루에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인공지능 로봇은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죠? 하루에 16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과 여러분이 있다면 인간을 선택하지 않고 당연히 로봇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거는 우리가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그림자 정부 세력들은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으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 감축입니다. 로봇이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가 없으니까 인구를 일부러 감축시키겠다, 감소시키겠다. 여러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쵸? 우리 필요 없으면 우리 뭐하고 삽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그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본소득을 연습했던 것이 바로 민생지원금, 지역화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소득을 앞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본소득 받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아, 나 일 안 해도 돼, 기본소득을 나라에서 따박따박 주니까 얼마나 좋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 현금을 없앨 거고요. 현금이 사라집니다. 은행이 사라집니다. 은행 또한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여러분의 모든 돈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은행이 왜 필요합니까? 은행 필요 없습니다. 현금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라는 거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서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뒤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CBDC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CBDC,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는요, 여러분이 핸드폰 안에 앱에다가 돈을 정부가 넣어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소득이죠. 근데 그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민생지원금이나 아니면 경기지역화폐, 뭐 이런 지역화폐처럼 여러분이 그 돈을요,
사용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안에 써야 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이 됩니다. 제한적이 돼서 한정적이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그러니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물건, 품목까지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 이제 마음대로 다 못 삽니다. 왜냐면 정부가 제한시켜버리는데, 한정을 시켜버리는데 내 맘대로 뭘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으로는 그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치만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CBDC가 가동되는 순간 여러분은 돈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자유를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자유를 잃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플 것입니다.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줘서 내 돈인데, 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돈인데 그거를 내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요. 그냥 핸드폰 앱에 뜬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 그래서 정부가 만일 여러분이 정부에 대한 반정부적인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다, 마음에 안 드는 글을 썼다, 아니면은 정부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전자화폐가 들어있는 전자지갑 앱이 동결이 됩니다. 동결. 사용 불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삽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도 품목을 제한당하면, 예를 들어 정부가 너는 이제 고기는 조금만 먹어 라고 만일 정합니다. 왜 고기를 조금 먹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답니다. 왜냐면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소가 방귀를 뀌면은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탄소가 나쁜 거라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답니다. 이 멍청한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탄소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가 차라리 방귀를 많이 뀌는 것이 지구에 좋고, 지구에 좋습니다. 우리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탄소가 있어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탄소가 나쁜 거니까, 소가 방귀 뀌면은 탄소가 나오니까 소를 줄여야 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를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묻어버리고 죽이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소, 돼지를 그렇게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몰살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농장에다가요, 자연의 천연 풀을 먹인, 좋은 풀을 먹인 소를 길러서 그 소를 잡아먹습니다. 수백 마리 뭐 기를 수 있겠죠? 돈이 많으니까. 지들은 그렇게 좋은 풀 먹은 진짜 소고기 먹고요, 진짜 돼지고기 먹고요, 우리한테는 진짜 소를 못 먹게 하겠답니다. 탄소가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믿어야 할까요? 나무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나무를 심자, 식목일 날 있었죠? 식목일이 왜 있습니까? 나무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좋은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주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 깨끗하고 맑은 산소. 여러분 암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공기 좋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낫고 나오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산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지금 나무를 못 심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탄소가 나쁘니까 탄소를 중립을 해야 된다,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 탄소를 제로로 만든다, 탄소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탄소를 0으로 만들면요, 나무도 잘 못 자라게 됩니다. 산소를 별로 못 만들게 됩니다. 산소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됩니다. 탄소를 제로로 만든다는 거는 우리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우리가 몰아내고 쫓아내야 합니다. 이 나쁜 것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우리를 죽이려는 정치인이구나 이러고 몰아내셔야 합니다. 발로 뻥 차서 내쫓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명 목숨줄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 그림자 정부라는 딥스테이트 정부를 검색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때부터 이 모든 작전에 해당하는 어젠다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젠다, 그쵸?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보시고 반대를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에는 목숨 걸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자유, 그리고 내 가족의 목숨과 자유, 이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이 마스크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산소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지 마시고 목도리나 이런 거, 스카프, 머플러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추우시다면 머플러를 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목도리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폐 속에 미세 플라스틱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여러분이 암에 걸리기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뒤에 있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려고 하는 그 CBDC 전자지갑, 전자화폐, 그거 절대 만들지 마시고 현금을 열심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 생체 인증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23일부터 뭘 했습니까? 핸드폰 개통 시 얼굴 인증을 해라, 안면 인증을 해라, 이렇게 이게 의무화, 강제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단 시범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올해 3월 23일부터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새로 만들려면, 개통하려면 강제로 얼굴을 인증해야 되는데요. 정부에 이것에 대해서 내 사생활도 그렇고 걱정된다 우려를 표했더니 정부가 뭐라고 핑계댔는지 아십니까? 대포폰의 범죄를 막아야 돼서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얼굴 인증한 거는 바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여러분, 멍멍이 소리입니다. 멍멍이. 개가 짖는 게 더 이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개통 한번 하려고 내 얼굴 정보를 정부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부를 뭐 싫어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부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얼굴이라는 거는요, 내 사생활이고 내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요, 여러분, 중국 싫어하시죠? 중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요, 얼굴 인증 이미 다 끝났고 지금 사회신용 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회신용 점수, 개인별로 다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좋으십니까? 내 얼굴 다 팔리고 사회신용 점수까지 매겨지는 거, 그런 세상이 오길 바라십니까? 그런 세상이 오는 게 싫으시면 얼굴 정보, 생체 정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결사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 다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얼굴 인증을요, 저희는 진실을 아니까 핸드폰 개통도 이제 새로 못합니다. 새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평생 써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와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뭘 하든 말든 정부가 하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요. 무관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지켜보시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처벌을 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이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고 내 정부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고 내 정부이더라도 여러분 너무 믿었다가 발등 찍힙니다.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부 너무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은 앞으로 절대 그 어떤 것도 맞지 마시고 CBDC 디지털 화폐 찬성하시면 안 됩니다. 결사 반대하시고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절대 만들지 마시고 내 얼굴 정보, 생체 인증 결사 반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를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추운 날 나와서 이렇게 할 일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목숨과 관련되어 있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목숨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차라리 뒤집어져서 망하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제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안면 인증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안면 인증,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토스 앱에만 들어가도 페이스페이를 등록하면은 얼마를 준다고 합니까? 5,000원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데자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이제 백신 강제로 맞추는 미친 짓거리가 극에 달했을 때 정기석이라는 아주 이 민족 반역자 개자식이 했단 말이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5,000원, 만원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022년에 개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안면 정보를 토스에서 5,000원 줄 테니까 파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5,000원에 여러분들의 안면 정보를 갖다가 파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5,000원, 만원 문화상품권 주겠다면서 농락하는 그 미친놈들에게 놀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나가시겠습니까? 또 나간다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라고 불러야지 됩니다.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하다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안면 정보를 지금 토스 같은 금융업들에서 알량한 그 진짜 돈도 아닌 5,000원 상품권을 준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안면 정보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고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바로 폐기를 한다고 기만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들 때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안면 인증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핸드폰 만드는데 안면 인증을 왜 해야 되냐 싶으시죠? 하지만 다 핑계거리 만들어 놨습니다. 정부가 방치하고 어쩌면 조장해서 일으킨 개인정보 유출 사태들을 작년에만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신한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SK도 유출돼, KT도 유출돼, 쿠팡도 유출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니까 핸드폰 만들 때도 여러분들의 안면 인증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안면 정보를 또다시 강제로 수집해가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민족 정말 냄비 근성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도 뭐 쿠팡을 안 쓰겠네 어쩌네 하고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도 안 쓰겠네 어쩌네 하지만 어디 제대로 저항 한번 해봤습니까? 그냥 인터넷에서만 조금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냥
그냥 찻잔 속 태풍으로 지나갔던 게 지금 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닌 말로 호화 머시기로도 안 보니까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냄비 근성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당하고 부당하다고 정확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당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요? 누가 책임졌습니까?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리에는 아무것도 들기 없는 국회의원들이 그저 그 외국놈 대표 불러다가 지랄 쇼들을 해댄 게 그냥 끝이었죠. 뭐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거 누가 책임졌고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더욱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여러분들의 동의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제정해서 여러분들을 더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는 하나도 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의 정보를 지켜주겠다고 거짓말들을 해대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정보를 더욱더 빼앗아가고 있고 마음대로 훔쳐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더 빼앗아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올해는 또 어떤 것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증 앞으로는 더욱더 디지털로 만 하는 것을 이제 가속화하겠죠. 여러분들의 신분증조차도 전부 다 핸드폰 안에 들어가서 그저 토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화폐 전부 다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데이터화되는 진짜 돈이 아닌 가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저항을 하겠습니까? 똑같겠죠. 또 일주일, 2주일, 한 달 인터넷에서 찌질대고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날 자격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자유가 뭔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마음대로, 아니 여러분들은 마음대로라고 생각하시겠죠? 언론에서 이데올로기 싸움을 부추겨서 그저 우리처럼 길바닥에 나와서 뭐 누굴 구속해라, 뭐 누굴 사형 선고해라, 뭐 누구를 특검하자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자유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은 세뇌당했습니다. 진짜 부당한 거에는 맞서 싸우지 못하는 그런 좀비 같은 인간들이 되었고 노예 같은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개인정보 마음대로 뺏어가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몇 년 되지도 않은 역사인데 다 까먹은 이 코로나 사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백신 패스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대면서 아무 병도 예방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위중증과 사망을 폭증시켰을 뿐이 그런 백신을 맞출 때도 얼마나 나와서 싸웠습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나와서 싸웠고, 여러분들 백신 패스 지금 끝난 거 절대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저항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백신 맞은 게 그게 그들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당한 거에는 저항을 하지 못하는 좀비 같은 인간들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걸 중단한 거고, 코로나 사기도 어찌저찌 대충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마무리 지은 거고, 아무도 단죄받지 않았고 아무도 이 코로나 사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들부터 돌아보십시오. 지금 몇 년 전에 코로나 사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트랜스 휴먼이 되라는 그런 무한의 압박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는 게 아닌 노예화 되고 자유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이 아닌 트랜스 휴먼이 판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해서 끝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금융주권까지도 뺏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는 이제 데이터화되고 토큰화돼서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암흑천지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대고 있는 그림자 정부에, 그리고 그 그림자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티스테이트들이 파치는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도 그들이 마치 우리의 백마타 왕자라도 된 것처럼 마음대로 떠들고 있죠. 세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트럼프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세계 평화에 일조를 한다는 듯이 미국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미국도 식민지입니다. 누구의 식민지냐? 디스테이트들의 식민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실상 디스테이트의 식민지가 아닌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디스테이트들은 국가를 초월하고 그리고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나라가 정말 무슨 공산화 직전이네 어쩌네 하면서 끊임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란 타령을 하고 베네수엘라 타령만 하고 있는데, 그런 타령하기 전에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여러분들 금융주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유가 약탈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부터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디스테이트를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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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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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이 우리 집회 201회 집회입니다. 매주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회라고 한다면 5년이 넘었겠죠. 5년 넘게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하는 얘기는 그때그때 다른 얘기를 조금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알리는 것은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라는 거짓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강요를 했습니다. 입마개를 써라,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강요를 해왔고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첫째는 자유를 위해서, 첫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셋째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앞으로 이들이 할 것이 디지털 디스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테슬라, 스페이스, 스타링크, 뉴럴링크 이런 것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 남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 그 자리를 AI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가 다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능보다 AI가 뛰어나지는 시기는 곧 왔다.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왔고 3년 후가 된다고 하면
외과 의사들보다 로봇가 더 외과 수술을 더 잘할 것이다.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인간이 외과 수술을 하는 것보다 로봇가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능은 AI에 비해서는 이제 풍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은 점점 도태돼서 할 일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또한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 AI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AI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그 무수한 데이터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A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지금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는 이제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생산 라인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로봇이죠. 로봇을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노조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로봇가 자신들의 직장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대만 로봇가 투입되고 말까요? 아닙니다. 의사도 로봇가 AI가 대체할 것이고 회계사도 변호사도 나중엔 정치인들도 정부에 있는 관료들도 전부 AI가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 버스도 택시도 전부 다 자율주행 AI와 로봇들이 다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할 게 없어집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란 작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봇과 AI가 물건을 생산하면 그 물건이 싸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이 별로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000원 하던 제품이 로봇과 AI가 생산을 하니까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직장을 로봇과 AI가 다 대체한다면 그 500원을 어디서 만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벌 겁니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장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는 뭐에 투자했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투자했고 집을 샀고 집값이 오르고 이런 걸 바라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제 폭망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경제 폭망 쓰나미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관심, 여러분들의 침묵, 이것이 경제 폭망 쓰나미가 돼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해도 6, 7천 원이면 어디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원, 12,000원, 15,000원 줘야 밥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월급 2배로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2배로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근데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가 봅시다. 시중에 풀리지 않아야 될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 방역을 한다.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그 무슨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풀리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코로나가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냐 이거죠. 코로나가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습니까? 한번 봅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보면 연간 독감 환자가 200만 명 정도 독감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독감 환자 몇 명 발생한지 압니까? 18,000명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독감 환자가 코로나 환자로 둔갑한 겁니다. 있지도 않은 코로나 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영업자들 2주만 참아라, 문 닫아라. 2주가 4주 되고 4주가 2달 되고 3달 되고, 그러니 경제를 힘들어지고, 그러니 정부에서는 돈을 뭐 한다, 돈을 빌려준다. 또 있지도 않은 코로나 전염병을 가지고 PCR 검사 한 번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압니까? 15만 원이 듭니다. 다 공짜로 했죠. 근데 그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돈을 푼 겁니다. 여러분들 백신 맞췄죠? 미치듯이 2번 맞아라, 3번 맞아라.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많은 인력도 투입하고 외국에서 비싼 가격에 백신을 사왔습니다. 다 공짜입니까? 다 세금으로 했고 그 돈이 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지금 부메랑으로 되돌아와서 경제 위기로 오는 겁니다. 그것에 이런 위기, 모든 위기의 근간은 여러분들의 무관심이고 여러분들의 침묵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지 눈을 뜨고 보십시오. 지금 작년 12월 23일부터는 여러분들 얼굴이라는 생체 인증을 해야 핸드폰을 살 수도 있고 핸드폰을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정보, 그 정보는 안면인식 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 안면인식을 할 수 있는 CCTV가 얼마나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CCTV는 여러분들이 한 안면인식을 토대로 여러분들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서 얼굴 정보를 내준 얼굴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침묵하고, 근데 여러분들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음에 어떻게 큰 쓰나미로 돌아올지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죠. 아직도 무관심합니까? 당신들 목에 칼이 들어와야 내가 죽나 싶습니까? 코로나 백신 맞고, 코로나 백신 맞기 전보다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30%가 증가했습니다. 연간 사망자가 대한민국에서 27만 명 정도 발생하던 사망자가 코로나 백신 맞고 난 이후에는 꾸준히 35만 명 이상 죽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확인해 봅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년 몇 명이 죽나. 올해 36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2022년엔 37만 2천 명이 죽고, 그러나 2015년도엔 27만 명이 죽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이후에 매년 죽어나가는 사람이, 총화 사망자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신들은 멀쩡할까요? 백신 맞은 당신들이 멀쩡할까요? 백신 맞으라고 부추겼죠. 옆 사람한테 입마개 쓰라고 부추겼죠. 이런 거짓에 저항을 하지 않았죠. 왜 관심을 갖지 않고, 왜 무관심하고, 왜 침묵합니까? 당신네들 얼굴 인증을 해야 이제 휴대폰을 인증하라고 합니다.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꼬만 통을 살라 하고 하더라도 당신네들은 얼굴 인증을 하고 할 겁니다. 마트에 가서 꼬만 상 사고,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 살라고 할 때에도 이제
당신네들 얼굴 인증을 하고 할 겁니다. 이게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입니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것이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눈 뜨면 손에 잡고 여러분들이 자기 전까지 손에 잡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는 완벽한 바보 상자 이디오폰,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안면 정보가 다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가 핸드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을 인증을 해야지만 무엇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안일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당하게 됩니다.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관심과 여러분들의 침묵으로 그런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인증을 해야 핸드폰을 살 수 있다는 곳에 침묵하고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QR코드를 찍고 밥을 먹는 그런 세상에서 침묵을 했을 때 세상은 디스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관심이 미래를 완벽하게 어둠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5년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세상이 변해 있을지. 여러분들의 안면 인증을 해야지 검은 통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안면 인증을 한 정보가 모든 곳곳에 붙어있는 CC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추적할 겁니다. 지금 빨간불에 건너는 거 건너자마자 여러분은 계좌에서 10만원이 차감이 될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보십시오. 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 어떤 예언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5년 후를 미래를 예언했다고. 예언자가 아닙니다. 지금껏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던 세상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관심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실 행동을 해야 진짜 진실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 그리고 내 눈앞에 그런 디스토피아가 있는데 집안에서 따뜻한 곳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가 진실을 또 얘기할 때 그것을 무시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침묵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을 알아보고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을 알아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려고 하는 곳은 영국은 이민자들을 쫓겼다는 명분으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지 않으면 직장도 갖지 못하게 하고 집도 사지 못하게 하고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찾아보십시오. 영국의 키어스타머가 밀어붙이는 디지털 아이디가 그렇게 합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각국에서는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결국 디지털 아이디가 뭡니까? 어떻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디지털 아이디는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이제 AI라는 것이 관리하고 통제하겠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디지털화해서 감시하고 통제받는 세상이 될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백신 맞고 QR코드 찍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커피 한 잔도 먹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벌써 잊었습니까? 붕어 대가리가 된 겁니까? 붕어 대가리. 디지털 아이디 없으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제 밥도 먹지 못하고 껌한탕도 못 사는 세상이 될 겁니다. 여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다 자율주행으로 바뀔 겁니다. 그때 뭐 할 겁니까? AI와 로봇가 여러분들 직업이나 모든 걸 대체할 건데 뭐 할 겁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정부에서 터주는 기본소득 받으면서 AI나 로봇의 종이 돼서 살고 싶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무관심과 침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아마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좀 이쪽으로 오셔야 돼. 거기 안 나와. 이쪽으로 돌려놨어. 그쪽 서도 돼. 저기 넘긴 데까지 나와요. 진설 씨 데까지 나와. 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현금 없는 동지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앞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개인정보 다 털리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15분 도시 반대한다. 인류 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한줌뿐인 악마 집단 딥스테이트 척결하자. 요것만 더 할게요. CBDC랑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생체인식 신원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